안녕하세요. 장선생입니다. 오늘은 사주 공부 쉽게 하고 재밌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의 기원은 5천여 년 전 중국에서부터 기원되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주 명리학은 고려 말 때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제도권 학문이었으며 역과라는 종목의 관직 시험에는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오다가 일제강점 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음지의 학문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매니아층들은 참 많습니다. 종교와 철학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철학이 사람을 독선에 빠지게 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하게까지 한다면 분명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철학의 존재 이유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으며 평화를 도모하고 인생들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풀이를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비관보다는 낙관을, 걱정 근심보다는 덕담 위주의 상담으로 재미있게 사주명리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주명리를 공부할 때 다들 어렵게들 배우시는데 그러시들 말고 자신의 사주팔자의 명리용어나 감명 언어를 잘 숙지하시고 재밌게 배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즉 답을 먼저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 인사들의 사주들을 풀어보며 공부하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사면초가로구나, 진퇴양난이네 하면 어떤가요? 일의 진행이 수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주를 보고 관인상생의 재관쌍미 사주다 하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인생에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 얻은 부와 명예가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또 어떤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군겁쟁제의 사주 조우가 깨졌네 하면 그 사주의 주인공은 인생의 여정에서 삶이 고단하고 풍요롭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주는 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운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공부는 해야 하고요. 점차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면 됩니다. 낯설고 어려운 명리 용어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숙지하는 수고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이렇게 사주의 형상을 보고 감탄사나 명리 용어를 공부하고 외우게 되면 좀 늦을 수는 있겠으나 사주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명리 용어에 한문으로 된 사자성어도 있을 수 있고 조금은 긴 단어나 문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리 힘들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만 많이 알아놓으면 사주명리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것들은 점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나 교주가 축복을 하는 것이나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점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적중률이 높으면 과학이 되고 낮으면 정보나 문화 정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죽음에 관해서는 각 개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의 신념에 맡기면 될 텐데요. 그것으로 겁박을 준다든지 이익을 취한 자든지 불행하게 만든다면 악업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중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죠. 신이 먼저다라고 하는 순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종기와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 형제, 이웃에게도 무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주명리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점술적 의미가 있다는 것에 너무 민감하거나 혐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모든 게 다 인간 중심이고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사주 명리의 예측이 적중률이 높으면 좋겠지만 마치 적성검사, 혈액검사, MBTI 검사, 별자리 연구, 사상오행 실험처럼 좀 적중률이 부족하여도 한 인생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는 기능을 하였다면 그 사주 상담의 역할은 잘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나쁜 사주는 없었습니다. 외로운 사주는 중이 되면 길하다 라는 말처럼 자신의 처지와 적성과 특기 그리고 발전성을 알고 그 길로 성실과 감사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름대로 만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를 특별한 격식으로만 풀려고 하면 의외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충을 맞든 형을 맞든 합의돼 있든 깨져 있든 너무 약하든 강하든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고전의 이 글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겨울의 태양이라 해서 어찌 만국을 비추지 못할 것이며 봄의 흙이라 해서 어찌 만물을 생하지 못하겠느냐. 천지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고 잠시 물러나 있는 것뿐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역학의 12운성이나 왕상휴수사론에는 겨울 태양이 약하고 봄의 땅이 차가워서 씨앗을 품을 힘이 약하다 하여도 저마다의 기운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풀이가 쉬워집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명에서는 없어도 운에서는 다시 올 수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다시 힘을 쓰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유명인사 사주부터 하나씩 풀어가면서 명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 달 후에쯤 태어날 신생아가 있다면 그 신생아의 진로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댓글란에 남겨놓으시면 여건이 닿는 대로 그 사주부터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주 풀이는 반드시 덕담과 희망을 주는 쪽으로만 할 것이며 굳이 주의사항이 보인다면 가볍게 터치만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과 서로 함께 공부하면서 즐거운 철학 입문학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부인 사주입니다. 임자년, 무신월, 병신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사주라는 것은 뭐 개인의 선악이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뭐 행복 추구권이나 길흉 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점을 미리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주에서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요 월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월지란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어떤 환경이고 그 다음에 직업이고 신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 주라고 한 것은 사주의 당사자고 이 당사자와 이 월지는 정말 너무나 긴밀하고 기묘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으로 이 사람의 어떤 운을 풀어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전에 보면은 이런 사주의 격을 보통 사룡식재라고 합니다. 한문들은 이렇게 쓰고 사룡식재 이렇게 쓰는데 살이란 것은 내 환경에 살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권위와 위험과 또 힘든 열악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잘 풀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본인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없으면 이 살한테 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주의 중요한 점이 나무 기운, 목의 기운이 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룡 식재격에 나무 기운, 즉 인수가 없게 되면은 이 살을 잘 구슬리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살 위엄과 권위와 이런 것들을 구슬려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즉 내가 뭐 대부분 항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 제도권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운이 없다는 것은 좀 불리하죠. 그런데 묘한 것은 장장 운에서 40년 동안 나무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51세이신데 앞으로도 10년 동안 더 이 나무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강력한 노력 없이도 내가 이런 권위와 위엄들을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좀 특이한 것은 개인의 어떤 의지와 환경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기운이 많죠. 예.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이지에 밝고 재물과 인연을 갖고 추구하는 바가 좀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래는 일감으로 보면 편재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연에 있는 글자와 합을 해가지고 좀 그 살기역으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애의 이야기인데 이런 사주를 가져와 가지고 여자 사주인데 외모는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면은 미인 사주는 보통 관살이 중종하든지 상관다자, 도화나 홍염이 있다든지 병정화 일간이나 신금 일간 등등이 미인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병화 일간이죠. 다음에 관살이 좀 많죠. 이것으로 보아 아마 미인일 것이다 라고 사람을 안 봐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좀 특별한 것은 형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살이란 것은 본인이 약하게 되면은 안 돼요. 본인이 강해서 형권을 잡을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약하게 되면 관제 구설이나 수술이나 구속, 파면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연도가 이민연도였죠. 이민연도의 이 인이라는 것이 삼형살을 완전하게 이루는 기운이었네요. 그래서 형권을 잡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세부사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부사항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재물의 기운이 합해서 살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리 용어에는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지은 건데 화지의 위살이다. 재물이 변하여 권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네, 명리 용어에서 화겁위제, 화겁위생은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이것은 제가 즉흥적으로 좀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봐서 이 병화일간이 무토를 만나게 되면 보통 일출동산이다 라고 해서 밝고 명랑하고 분위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요. 또 병화일간이 임수를 만나게 되면 광의상형 뭐 이렇게 표현해서 공직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우수하고 충성심도 매우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렇게 무토와 임수가 만나서 삼명수술을 가지게 되면 지능이 매우 우수하고 부동산 이지에 밝아서 풍요로운 복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조를 가지게 되면 보통
재관 쌍미의 부귀겸전이다. 재물과 명예가 아름답고 부와 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립서비스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보통 살이 강한 사주는 본인이 좀 신강해야 됩니다. 네, 시지에 이렇게 뿌리를 보니까 걸록이라는 뿌리가 있어서 그나마 좀 집행이 가능하고, 옛말에 신앙 사랑하면 좀 귀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비슷한 말로 신앙 적설이라고도 하죠. 내가 능히 어려운 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굳이 조심할 거는 뭐 없겠냐라고 하면은, 뭐 조심할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운에서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운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무의 기운이 거의 4, 50년 동안 거의 6세까지는 들어오기 때문에 살에 대해서는 약간 안정권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굳이 조심하라고 한다면 65세를 기준해서 그동안에 나무의 기운이 이제 서서히 퇴각하는 것이니까, 나무의 기운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내가 복종하거나 순종하거나 항복하는 것을 좀 멀리하고 나의 의지대로 하겠다. 이제 상관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니까요. 내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할 것이고, 어려움에 대해서는 내가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만 가지게 된다면 주변하고의 어떤 화목한 관계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65세 이때는 거의 이제 상관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본인의 어떤 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좀 발동할 수 있겠다. 복종하거나 순종하지만은 않겠다라는 기운이 66세부터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좀 부러운 사주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것이고요. 또 구독자 분 중에서 자신의 사주가 궁금하거나 또 한 달 후에 태어날 아이의 사주가 궁금한 분들은 댓글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정성껏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